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미국 증시가 지난밤 사이에 크게 엇갈렸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는 거의 1% 넘게 하락했고요. 반면에 다우 지수가 0.7%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 이렇게 미국 증시를 크게 엇갈리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넷플릭스였는데요. 자, 넷플릭스가 어제 장 마감된 직후에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25%가량 하락했었는데 본장이 들어서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약 35%가량 주가가 하락하면서 넷플릭스는 마감을 했고요. 넷플릭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35%가 하락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60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게 된 건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여파는 넷플릭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수혜를 받았던 다른 종목들도 넷플릭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쇼피파이나 로블록스 이런 기업들은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2%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자, 넷플릭스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스트리밍 업체들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우려감 때문에 디즈니도 5%가량 그리고 로쿠도 약 6%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넷플릭스의 여파로 인해서 기술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1.2%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프록터 갬블과 같은 요즘 시장 트렌드랑 잘 맞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다 보니까 또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다우지수의 움직임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테슬라가 장 마감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이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약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그럼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체린 앵커입니다. 현지 시간 4월 20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 분위기 또 지수의 분위기가 명확하게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전해졌던 IBM의 실적 그리고 오늘 나온 P&G의 실적에 따라서 두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0.7%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그랬던 한편 전일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에 대한 실망감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하루였죠. 1.2%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유료 구독자 수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주요 IB들 줄줄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 10개 이상의 기관이 컨퍼런스 콜 이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또 목표 주가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조정된 수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 300달러대를 가리키고 있죠. 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증명할 거란 어떤 강력한 무언가가 없으면 지금으로서는 좋은 투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월가 IB들의 의견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오늘 장에서 35% 이상 급락하면서 이제 22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넷플릭스의 급락세가 여타 스트리밍 기업들로까지 퍼지면서 디즈니와 로쿠, 워너브로 그리고 파라마운트까지 일제히 5%대의 동반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자세한 의견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충격적인 실적 결과가 여타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까지 조금은 악화시키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실적 결과를 전해준 테슬라, 오늘 정규장에서는 5%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마감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죠. 이 실적 결과를 잠시 보겠습니다. EPS가 3.22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됐던 2.26달러 컨센서스보다 거의 1달러가량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매출도 187억 6천만 달러, 예상됐던 수치보다 9억 달러가량 높은 수치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81% 급증한 수준이라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잠시 후 6시 30분부터 테슬라의 어닝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일론 머스크 CEO가 참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락다운 이슈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는가, 또 4680 배터리 개발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의 생산 일정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반응 다시 한번 나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시간의 거래에서 4%가량의 급등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이외에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주당 4.24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예상됐던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었고, 또 매출 역시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예상됐던 수준에서 발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보다는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여행 수요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에게 올라간 연료비를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올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측의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5%가량 급등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전해졌던 실적 발표들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밖에 오늘장에서 아마존과 메타, 알파벳, 그리고 세일즈포스까지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면서 일제히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술 섹터에서 분위기가 다르게 전개된 종목들도 있었죠. 전일 어닝 비트, 매출 비트를 달성한 IBM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을 해준 덕분에 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같은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에서는 이 필수 소비재 P&G 2.6%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발표가 전해졌는데 역시나 비트, 어닝 비트, 그리고 매출 비트를 달성했고요. 다음 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제품가를 올리고 생산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마진 타격을 성공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500대 대형주들 가운데에서 약 10분의 1 이상이 실적을 전해줬고요. 이들 가운데 80% 이상은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조금은 뜨뜻미지근하죠. 그 이유는 기업들의 약한 가이던스 혹은 가이던스의 부재 때문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도 보겠습니다. 전일 2.94%까지 급등을 했던 10년물 금리, 오늘은 10bp가량 진정세를 나타내면서 2.8%까지 장중에 내려오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했고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번지면서 이렇게 금리가 오늘장에서는 진정세를 나타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해졌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대장주인 ASML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에 속도를 붙이려는 반도체 제조사들로부터 장비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어닝 비트를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오늘장에서 3% 가까운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상업은행인 M&T뱅크도 확인해 봅니다. EPS가 2.73달러로 발표가 됐고 주당 2.19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할 거란 레피니티브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약 54센트가량 높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8.8% 강하게 뛰어오르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 미국 내 원유 재고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깜짝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802만 배럴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현재는 0.4%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어제와 오늘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어제 조정세를 거치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별달리 큰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네 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도 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최후의 보루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미국의 원유라든지 석유 제품 수출이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러시아 사태 때문에 미국산 원유가 어떤 좀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날 공개가 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4월 15일로 마감이 된 한 주간의 미국의 원유 수출이 매일 1,060만 배럴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나가는 이제 원유 수출 화물이 이 지난 1990년 데이터 집계 이래 처음으로 수입 화물보다 더욱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참고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는 이 같은 이 원유 수입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좀 싸게 할인이 된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요국들이 미국산 원유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공개를 한 역시 같은 기간입니다. 주간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800만 배럴 감소로 나왔는데 당초 이제 예상치가 220만 배럴 증가였기 때문에 뜻밖의 재고가 빠르게 좀 소진이 됐다. 이렇게 또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노력들 덕분에 국제 유가가 피크를 치고 지금은 약간의 진정세를 보이는 국면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유가가 좀 안정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오늘 원유 재고 이 수치가 발표된 이후에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환했죠. 결국 이런 데이터들이 물론 이제 공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요가 굉장히 좀 견고하고 그래서 수급이 빠듯한 상황이 원유 시장에서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된 그런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명히 한 3월 초에 대비해서 지금 고점 대비 15% 정도 국제유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정학 리스크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영향이 좀 상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유도 많이 좀 방출을 하고 이런 공급적인 노력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수출을 한다라는 것, 수요가 입증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역시도 수급이 빠듯한 상황임을 좀 입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원유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름값이 저희가 상승하다 보면은 이게 미국의 어떤 소비 경기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크게 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을 해서 미국의 이제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갤런당 4.11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지난 3월 11일에 4.33달러의 피크를 친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USA Today라는 웹사이트에서도 기관을 인용을 해서 유가 상승이 이제 재개될 경우에 휘발유값 상승세도 재개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경계를 늦출 때는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좋아 보였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아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넷플릭스의 파장인데요. 넷플릭스가 어제 장 마감된 직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의 그 구독자가 감소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직후에 월가에서도 최소 10곳 이상이 지금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곳 정도의 이 월가에서 IB에서는 보기 드문 2단계의 투자 의견 강등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리고 피보탈인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 매수 의견에서 매도로 2단계 강등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605달러에서 300달러로 반토막을 냈고요. 자, 이들은 넷플릭스가 투자자들에게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2단계 낮춘 거고, 피보탈에서는 넷플릭스가 손실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면서
매도로 2단계 강등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550에서 거의 60% 이상 하향 조정해서 $235로 낮춰 잡았고요. 자, 이 외에도 표를 보시면은 뭐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파이퍼 샌들러, 스티펠 이렇게 유명한 투자 기관들이 대체로 일제히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파장은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이날 시장에서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다른 성장주들도 일제히 급락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쇼피파이, 로블록스, 페이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페이팔의 경우엔 뭐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온 곳도 있지만 그렇게 큰 악재성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급락하면서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던 이런 기업들도 넷플릭스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파장이 저는 더 궁금하거든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팬데믹 수혜를 받았던 쇼피파이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넷플릭스만큼 나빠지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날 로블록스와 쇼피파이 주가도 10% 넘게 빠졌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와 우리는 뭐 다르다. 뭐 사업도 다르고 그리고 팬데믹 수혜 약화되더라도 성장성이 살아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낙폭이 나오지가 않았겠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원래 좀 불안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이날의 시장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쇼피파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의견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베어드라는 기관에서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1,000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려를 대비한다면은 1분기 주요 판매자 지표가 양호하다. 단기 소비 지출과 관련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매자 트렌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가시성을 높여준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 하지만은 이런 뭐 소수의 의견을 좀 차치하고자 한다면은 5월 5일에 쇼피파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킹알파에서 집계를 하기로 지난 석 달간의 이익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이 22건, 상향 조정 1건에 불과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이 18건, 하향 조정이 18건, 상향 조정이 8건으로 나오면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로블록스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시티그룹에서 4월 초에 메타버스에 우리가 배팅을 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안전한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그런 기관도 있었지만은 최근까지도 이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역시 팬데믹에 따른 수혜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좀 우려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은 뭐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네네. 지금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침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 시즌에서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과연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참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저희가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나아진 게 없다라면서 메타의 그 사진이 보여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메타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이날 이 빅테크가 넷플릭스만 급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도 거의 한 8%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요. 나아진 게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기관의 투자 의견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클리블랜드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채널 조사 결과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수준으로 이 자사의 메타에 대한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에 사업이 약했고 그리고 4월에 지금까지의 좀 상황을 보더라도 역시 1분기 대비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안 좋아졌냐를 좀 살펴봤더니요. 이커머스 관련해서 이 메타가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때문에 광고주들이 컴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역시 실제적으로는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틱톡의 대항마로 인스타그램에 이제 릴스라는 그런 앱이 있죠. 근데 이 역시도 뭐 반응은 괜찮지만은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다지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의 주가가 이날 8% 가깝게 급락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는데요. 참고로 지난 2월 초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전 대비해서 지금 메타의 주가는 약 한 37%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메타도 굉장히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고 온라인 광고 잘하는 그 글로벌 2위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매수 기회는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투자 의견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클리브랜드 리서치라는 기관 외에도 타사들도 최근에 좋지 않은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JMP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아웃퍼폼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265달러로 급격하게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 보호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있고 그리고 틱톡이 위협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어떤 뭐 SNS 그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좀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MKM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도요. 지난 2022년 3% 그리고 2023년은 8%씩 메타에 대한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크로 환경상에서의 온라인 광고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이제 포워드 PR이 14배대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풀에서는 매수할 만한 이 이유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매도할 만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수할 만한 이유는 첫 번째로 광고 사업은 장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가 새로운 엄청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라면서 일단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은 그 매수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단기 악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메타도 4월 27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일단은 이런 뭐 매수 기회 이런 분위기보다는 당장이 걱정이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81% 성장인데요.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 이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키워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딱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81%나 급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실적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 일단 숫자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 보면요. 3.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였던 2.26 내지는 2.27달러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도 18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178억 달러였으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1분기 자동차 인도량이 31만 대를 넘게 팔았었죠. 매출과 이익도 그에 걸맞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뭐 4%가량 지금 현재 오르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자동차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32.9%를 기록해서 굉장히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자, 이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가격을 높였을 때 소비자들이 많이 샀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게 그로스 마진이라고 해서 뭐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 그로스 마진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테슬라는 계속 차량 가격을 높이면서 이익을 잘 사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히 이번 어닝콜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출연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어닝콜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몇 가지 투자자들이 궁금한 점이 있죠. 뭐 텍사스 공장 그리고 독일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량을 빨리 늘릴 것인지 상하이 공장의 생산 차질이 얼마나 될 것인지 배터리와 관련된 질문들 뭐 트위터와 관련된 질문들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컨퍼런스 잠시 후에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여기서 더 많은 내용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니까요. 자,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아직 월가에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최근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분위기도 좀 전해 주시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경계감이 상당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심리 자체도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다. 우호적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상치 자체도 EPS가 14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로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 이익이 다 깎이고 있거든요. 뭐 생산 차질 문제라든지 칩 쇼티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깎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44%의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됐다. 근데 실제 수치는 무려 246%의 이익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상으로 볼 때 굉장히 아웃스탠딩하다. 그 업계 내에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지표상으로 따져보더라도 뭐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생산 차질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은 최근에 뭐 원가 상승 이런 거를 좀 방어를 하면서 이익을 얼마나 방어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었는데 사실 이제 생산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는 저희가 이미 공개가 됐던 인도 대수 생산 대수 데이터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익은 어땠냐? 앞서서도 뭐 매출 총이익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차 부분의 영업이익률 역시도 19.2%로 전분기에 14.7% 대비해서 대폭 오히려 개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도 대수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ASP의 상승,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팔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 긍정적인 좀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이 좀 관심인데 머스크가 원래는 이제 나는 콜에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콜에는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뭐 상하이 공장 관련해서 그리고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이 자료에서는 최근에 이제 생산이 부분 재개가 됐지만은 여전히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열리게 되니까요. 그 부분과 함께 뉴스도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뭐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내일 시간에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